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3들도, 고3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부 교과야, 그죠? 정확히 이제 등급이 나와 있으니까 지원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등급만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한 학부모를 상담하면서 사실 오늘은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정보를 그래도 이 정보를 좀 빨리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은 입시를 정말로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학부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모르는 학부모는 아니고 알긴 알지만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대학을 원서를 넣어야 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죠?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교사들이 상담해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를 가서 학생의 이제 여섯 개의 대학을 이게 체크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체크한 거를 보니까 주로 뭐라고 하지?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내신 등급,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컷에 맞춰서 넣어봐라 라고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6개의 대학들을 이렇게 쭉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3군데는 뭐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서류고요. 나머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현재의 상태로는 희박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이 원래 4개의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올해 내신이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학교에, 그러니까 그쪽 교사들이 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상담해주는 곳에 갔더니, 그냥 내신에 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도 크게 그러니까 크게가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 학기 떨어졌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거야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1학기의 경우에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입시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라는 게 있다. 그런데 올해는 내신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물론 그것을 만회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학교의 세특 활동이나 창체 활동이나 독서 활동이나 이런 게 있다면 또 상세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특정 성적이 한번 떨어졌다 그래서 뭐 되는 건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내신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제 트렌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떨어졌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 이런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을 보완할 만한 내용들이 그만큼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랬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굳이 방송을 킨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0.5등급이나 1등급이나 때로는 1.5등급이 낮았다고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선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뭐라고 하죠?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뭐 막 질러보는 거죠. 내신이 맞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은 참고사항인 거예요. 물론 중요한 참고사항이긴 합니다. 중요한 참고사항이고 실제로 그 학생이 해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는 대학에서 공개해왔던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 또 학업에 대한 뭐 태도, 뭐 질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그 비판적 사고력이나 분석력이나 또 논리력이나 발표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그거에 따른 태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른 거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 이제 그러려니까 사실은 등급이 다른 학생부를 사실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생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부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다른 학생들의 학생부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보여줄 때 맨 앞에 이 학생이 6개 대학을 지원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대학을 넣고 어느 대학에 넣고 어느 대학은 떨어졌고 붙었고 어느 대학 넣었더니 떨어졌고 붙었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에 따른 여기 학생부 12개가 있거든요. 그 학생부를 통해서 내 아이의 물론 이거는 물론 당연히 인서울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서울과 지방 국립대 수준.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인서울 하위권 대학들하고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라고 하죠? 의대라고 하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의대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또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의대라고 하면 서울에서 6개 대학 이내 내지는 5개 대학 이내 내지는 3, 4개 대학 이내에 들어오는 그런 학생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이제 그래서 유용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거의 뭐 개념서하고 가깝다. 사실 그런 의도로 집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그 자기소개서 관련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도 학생들이 1, 2, 3, 4번을 구성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왜 가져왔으며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쓰려고 했으며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중앙대를 넣는다 또는 뭐 숭실대를 넣는다 그러면 일단 숭실대나 바로 윗급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들이 써놨던 학교생활 그 자소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썼던 의도를 학생들이 거기에 답변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질문을 던져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쓰는 거죠. 다만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반드시 자소서를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와 그 자소서를 쓸 때에 이 학생의 심정, 이 학생의 마음, 이 학생이 쓰려고 했던 의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비싼 컨설팅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누구는 100만 원 줬네 뭐 했네 뭐 이런 말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부를 보고 그냥 읽어만 보라고요. 학생부에 자기소개서를 읽어만 보라고요. 읽어만 보고 어느 정도 윤곽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소서를 처음 본 학생이야 한 5번, 6번, 7번, 10번 이렇게 읽어보고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윤곽이 잡혔을 때 그때부터 치기 시작해서 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도 그 제가 일찍 그 부록으로 만들어 드렸던 의도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 번씩 읽어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였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일찍부터 제가 나침반 36.5도에 부록으로 내보냈었죠. 아, 이게 다시 자소서로 넘어갔네.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른 여기에 나와서 숭실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그 숭실대 나온 합격한 학생이 세종대에는 떨어졌고 숭실대에 합격했거나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학의 레벨을 정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원할 때는 늘상 고민이 많죠. 근데 6개 대학을 집어넣는데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딸랑 하나뿐이 없고 나머지 5개 대학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대학이에요. 이렇게 던져서야 그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시로 갈 때는 교과 전형을 꼭 넣어야만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또 운도 좌우되거든요. 물론 뭐 이 교과도 그렇게 따지면 같은 얘기가 되지만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수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 뭐 2개 정도는 지원을 해라. 그리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라면 뭐 1개만 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지원 방법인데 그 지원 방법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미 엄마 아빠들은 내 자식 편인 거예요. 그러니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안 착한 아이가 어디 있어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의 자녀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는 정말 다 착합니다. 물론 가끔 싸가지 없을 때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착해요. 그리고 이뻐요. 그리고 똘똘할 때도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다 똘똘한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대학 5개를 왜 넣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조언해 주는 게 또 선생님들이야. 돌아버리겠어요. 학생부를 못 보면 상담을 해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웃기지도 않아. 학생부 종합전형이 누가 내시냐고 그러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그 엄마한테, 엄마야 당연히 선생보다 모르니까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똑바로 능력도 없으면 컨설팅을 하지 말든지. 왜 그 애 아무 데나 지원하게 만들어서 혹시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웃기는 것들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교사들이 보고 있다면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말 같은 얘기나 해야지.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 그게 어떻게 내신으로 갑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판단할 줄 모르면 그 앞에 가서 상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상담을 하고 앉아있어?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왜 상담을 해? 왜 학부모님들한테 왜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주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누가 내신이라고 그럽니까? 볼지도 모르니까 매번 그렇게 교사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공교육이. 그럼 공부를 하든지. 책을 사서 공부를 하라고요. 이 책에 다 나오니까 비밀이. 저는 사실 그 학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사실은 그 학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교사도 아니면서 미안해 할 필요는 없는데, 그 교사들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컨설팅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내신이 아닌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가 학생부의 내신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트렌드라고요. 트렌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트렌드라고요. 이제 올해 끝나고 나면 알게 되겠죠. 그 트렌드는 유일하게 저만 맞힌 게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그 아이가 비록 성적은 낮을지언정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성적은 낮을지언정 학업 역량이 높은 학생. 성적이 낮은데 학업 역량이 높다는 것은 대학에서 밝힌 6개 대학에서 밝힌 그 연세대, 중앙대 뭐 이런 대학들 6개 대학이 밝힌 내용의 학업 성취도의 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가 한 10개나 12개 뭐 이 정도 나와요. 그 중에 학업 성적은 딸랑 하나예요. 거기에 관련된 학과 지원 언니, 관련된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한 과목을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평가하기에는 전문가도 평가가 다 틀릴 수 있으니 그런 평가를 구체화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역량이 무엇이냐, 비판적 사고력, 분리력, 분석력, 추론, 추측 이렇게 얘기 다 했던 내용들이 결국 학업 역량이라고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한 평가를 설령 내가 알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 학생부를 모르면 학생부의 판단 기준에 쓸 수 없으니 그래서 12명의 학생부를 72개 대학을 넣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준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고3 우리 아이 요번에 넣을까 말까 컨설팅 하기는 돈도 부담스럽고 뭣도 한다. 이 책 사서 내 아이 들어가는 대학거에 있는 뭐 중앙대를 가래꺼, 한양대를 가래꺼, 연세대면 연세대 거 가래꺼 그거를 쳐다보고 내 아이 학생부하고 같냐 틀리냐 얼만큼 유사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선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책과 같은 책이 단 한 권도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사들에게 제가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기록을 그렇게 잘해주든지 아니면 지들이 좀 공부 좀 해서 하든지. 어찌됐건 어제 그 학부모님하고 그 이렇게 통화하면서 참 그래서 어찌됐건 6개를 지원하는데 5개 대학이 쓸 데가 없다니까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걸로 갖고 떨어지고 말아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 떨어지고 나면. 그리고 정시 꾸역꾸역 해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은 정시를 억지로 시켜서 겨우겨우 대학 보내게 쓸데없는 재수생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화가 나서 이 방송을 켰습니다. 이 지수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사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